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균과 항생제 내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성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균이 이기냐, 아니면 항생제가 이기고 있냐, 이거죠. 사실은요, 이 내성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항생제가 없었던 그런 시절에는 메인 그 사망 원인이 뭐였나요? 사망 원인. 그러니까 사망 원인이 요새는 뭐죠? 요새는 1위가 암이죠, 암. 1위가 암이고요. 암이 아직 정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 2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이게 이렇게 된 지가 근데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심장병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흡연이라든지 비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암은 뭐 딱히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특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우리 몸에 발생하는 그런 암덩어리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1위가 뭐였냐면 감염병이었다니까요. 감염병. 예. 이게 이제 항생제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항생제라는 것이 우리 어떤 인류의 질병 역사를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균도 이제 문제는 계속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항생제가 나오면 균도 그 항생제에서 대해서 내성을 갖도록 계속 진화해 나갑니다. 예, 그게 이제 내성균인데요. 이 내성균의 발생 속도가 어떨까요? 속도가 이 신약을 개발하는 그 속도에 별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나와도 금방 어떤 내성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어떤 작동하는 메커니즘 있잖아요. 균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성 메커니즘을 갖게 됩니다. 균이 이제 계속 얘도 진화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내성균은 그 항생제에 대해서는 안 듣는 거예요. 이 항생제를 써도 이 균이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항생제. 근데 이 항생제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소요가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점점 더 많이 소요가 돼요. 이미 지금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항생제들은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항생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균은 뭐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얘는 신약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금방 이 내성 메커니즘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예전에 그 항생제가 없던 시절 있잖아요. 항생제가 없던 이전 그 세대로 복귀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은 사망 원인이 1위가 암, 2위가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인류가 극복을 못하면 한 뭐 100년이나 200년 정도 지났을 때 사망 원인 1위가 또 다시 감염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역사가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요 시대 때는 뭐 항생제가 이렇게 반짝하고 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 원인 1위, 2위가 암, 심혈관 질환이었던 때가 있었었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황색 포도알균이라고 하는 그런 균이 있어요. 황색 포도알균. 이게 이제 영어로는 S. aureus입니다. S. aureus. 스타필로코커스. 되게 어려운데 한번 써볼까요? 스타필로코커스.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균인데요. 왜 유명하냐면 의대생들이 배우는 미생물학 교과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모든 의대생들이 다 알고 있는 균이죠. 그래서 이 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페니실린만 쓰면 다 죽었어요. 페니실린 아시죠? 1940년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7, 80년 넘게 그 전에 이미 나온 항생제잖아요. 근데 그 항생제로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얘가 어떤 내성 메커니즘을 갖게 되냐면 페니실린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페니실린 레지스탕트, PR이 페니실린 레지스탕트예요. 페니실린에 대해서 그 내성을 갖게 된 이 S. aureus 황색 포도 얘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뭘 개발했냐면 메티실린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균이 어떤 내성 메커니즘을 갖게 됐어요? 메티실린에 대해서 내성 메커니즘을 갖게 됐죠. 그걸 이제 우리가 메티실린 레지스탕트 에세이. 그래서 MRSA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많아요, 요새. MRSA. 병원에서, 병동에서 이렇게 균 검사를 해보면 MRSA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예, 이건 제가 뭐 전공의를 하던 시절부터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MRSA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돼요? 여기서부터 좀 이제 어려워집니다. 방코마이신을 써야 돼요. 이제 방코마이신으로 가게 되면 이건 꽤나 이제 항생제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그런 항생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심지어 이 방코마이신에 대해서도 내성 메커니즘을 갖게 됐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VRSA라고 합니다. 방코마이신에 대해서 아주 많지는 않아요. MRSA처럼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있습니다. VRSA.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개발했어요? 리네졸리드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리네졸리드가 이것 때문에 개발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VRSA에 대해서는 리네졸리드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완전히 좀 기전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기전이 다른 그 리네졸리드에 대해서도 지금 내성이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항균제를 개발하는 거는 힘든데 균들이 진화를 해나가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딱 하나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내성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우리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래 후손을 위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의 뭐 기후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신경 많이 쓰잖아요. 후손을 위해서. 또 뭐 쓰레기라든지 지구 온난화 거의 이 정도 문제예요. 내성 항균제 내성이. 항균제 내성은 당장 우리가 지금 죽고 사느냐의 문제랑 바로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있는 항생제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항생제를 오남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요. 일단 첫 번째는 내성의 발생을 줄여야 되겠죠. 발생을 줄여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내성균이 설사 나왔다고 해도 이 내성균이 전파되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있는 항생제 갖다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단언 그냥 뭐 한 가지 전략, 아주 효과적인 한 가지 전략을 얘기를 드리면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면은 대부분 많이 아주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만 가지고 해결된 모든 이제 감염 질환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미 좀 많이 컨트롤 되긴 했는데 감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 항생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그 감기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이게 왜 쉬운 문제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일이 아마 있을 텐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항생제 처방을 원하시기도 하고요. 항생제 처방을 위해서 일부러 어떤 증상을 막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생제 주더라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의사 몇 명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좀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균하고 항생제 중에서 지금 거의 뭐 균이 이겨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도 크게 잘못된 얘기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의 문제는 우리가 모두 같이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